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이제 제목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공부를 할 것인가, 예, 이런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요. 이 시기가 지금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좀 했어요. 그죠? 네, 석 달 정도 이상의 공부를 해서 100일이 지나 정도 공부 시작한 기준, 1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요쯤 되면은 어떤 내용적인 거에서도 힘드시고요. 그죠? 이제 처음에 보다도 이제 쌓여가는 게 많으니까 힘들어지고, 그 다음에 날씨도 따뜻해지면서 사실은 이제 드디어 이제 트럼프가 오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중간 점검을 할 겸 선생님들에게 좀 더 잔소리를 좀 구체적이고 디테일하게 하고자 이 시간을 마련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사실은 이제 그 시험의 전형 방법과 구체적인 거에 대한 거는 우리가 이제 겨울에 한번 설명회를 통해서 했고 그 영상도 홈페이지에 있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뭐 다시 보실 필요는 없으시겠지만 혹여라도 이제 처음 그걸 안 보셨던 분들은 요걸 보면서 이제 뭐 전형 방법이나 이런 구체적인 걸가 궁금하다면 그걸 참고하셔야 되고요. 그게 아니시고 이제 공부를 쭉 진행하시던 선생님들은 이미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전형 방법하고 1차와 2차에서 보는 이런 것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제가 요 3번으로 넣어놓은 거는 우리가 겨울에 설명회 할 때는 아직 최종 점수가 발표되지 않았던 시기라서 여기까지 이제 안 했지만 여기는 이제 그걸 추가한 자료가 다시 업그레이드 된 건데, 지금 요걸 보시면서 참고하실 거는요, 가장 조심하셔야 될 거,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명심해야 될 거는 흔히들 여기를 봤을 때 우리가 합격하고 싶은 마음에 가장 낮은 점수대를 보면서 나는 저 지역에 가서 시험을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얕은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각 지역별 참고, 그리고 내가 시험을 볼 지역은 사실은 이미 우리가 이제 마음속에 다 있어요. 그리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는 원래 정해져 있는 거고 나는 그냥 공부를 하는 것이지, 내가 이 점수를 쫓아서 어디 가서 시험을 보고 이런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렇게 한다고 절대 합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건 참고하시라는 거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선에서 공부를 하는구나, 사실은 다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라는 거지 절대 내가 여기에 끌려다니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거는 이제 자료를 보시면서 혼자 천천히 보셔도 되니까 이제 잔소리 하려면 넘어가야 하니까 뒤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합격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합격 전략을 정한 다음에 공부 방법을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보면,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전공 수학이라는 걸 본다는 해서 제가 강의하고자 하는 수학 교육론이 있고요. 그렇죠? 거기 이제 배점이 24점이에요. 그리고 내용학, 그렇죠? 내용학에서 56점이 있죠. 그리고 일반 교육학으로 해서 20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요렇게 합쳐서 우리가 이제 100점이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교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수교의 24점과 영역별은 수업 시간 안에서 수많은 잔소리를 해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받아야 하는 절대 점수는 22점으로 책정을 하는 거고, 사실은 정말 아주 약간의 운도 따르긴 하지만요, 그날의 컨디션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정말 아주 조그마한 실수조차 하지 않았다면 만점 받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24점에서 22점은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받을 수 있고, 이거는 같이 저와 함께 수학 교육론을 공부하시면 받을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이제 뭐 다 띄워놓을게요. 예, 순서대로 해놨는데, 일단 우선 여기서 보면 지금 내용학에서 41점을 제가 책정을 했고요. 그것을 좀 다음 페이지에 가서 설명을 자세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18점도 마찬가지 설명이에요. 일반 교육학에 대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교육학도 우리가 사실 20점 만점에서 절대적으로 받아야, 그날의 컨디션이 좋고 디테일한 실수를 하지 않는다면 감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18점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학 41점 이제 설명 드릴 거고, 플러스 알파도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전체적으로 56, 24, 20점을 초점을 두시고요. 요렇게 했을 때에 여기에 지금 미니멈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 점수 81점을 둬서 아까 3번 내용에서 봤던 그 지역별 합격 점수, 합격 선에서
뭐 어느 점이니까 내가 얼마를 넘기겠다?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내야 할 점수, 합격을 하고자 하는 점수를 이제 우선은 81점을 이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어요. 문항별 배점이나 문항 개수가. 그래서 그건 이제 일단은 작년을 기준으로 한 문항 수하고 배점으로만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은 이제 그 전이나 또는 그 전에도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일단 지금 다음 페이지의 설명에서가 작년 기준의 문항수를 기준으로 본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고요. 우선 여기를 눈에 놓고 이 페이지 다시 넘어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조금 있다 오니까 다음 페이지 갔다가 넘어오도록 할게요. 자, 여기 내용학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아까 41점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일단은 위에 노란색으로 표시한 점을 4과목을 한번 기준으로 봤을 때 저거는 저거에서 요 점수를 확보하지 않으면 합격으로 갈 수 없다라고 정말 심플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냥 대충 문제 풀어서 답을 찾아서 합격을 하겠다. 이거는 합격을 안 하겠다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걸 보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과목명이나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도 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이 말씀을 드린 이 문항수가 일단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변동이 뭐냐면 이건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표시한 게 뭐냐면 확률 통계하고 이산수학을 합쳐서 한 문항이 되는 그러니까 통합형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0.5, 1.5 이렇게 표시를 한 거기 때문에 어떤 해에는 이산이 한 문제가 되고 확률 통계가 2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는 밑에 같은 데 봤을 때 위상수학 같은 경우도 그냥 4점짜리 하나가 나올 때도 있었고 이렇게 약간의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작년 기준으로 하지만 그래도 약간의 변동이 있다고 해도 일단 과목명으로 보실 때 이 4과목이 눈에 보이시죠? 그거는 그냥 다 정말 말 그대로 맞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감점도 있으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절대적으로 이 점수를 확보해야 돼요. 그러니까 재작년 기준으로 봤다? 뭐 그러면 예를 들어 18점이 되고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저 과목을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4과목에 이 노란 점으로 16점에서 18점을 확보해야 된다는 게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작년 기준으로 복소 해석학 같은 경우가 뭐 문항이 2개였고 이제 서술형 기준으로 4점짜리 2개다. 이렇게 하는 그 얘기예요, 여기가. 그다음 이거는 뭐 미분기하가 2점, 4점, 기입 하나, 뭐 서술 하나 뭐 이런 개념으로 되고 대수 뭐 해석 같은 경우가 뭐 2점, 4점, 4점 이렇게 해서 10점이다. 뭐 이제 요거는 약간의 유동적이고요. 결과적으로 뭐냐면 밑에 복소부터 해석학까지 이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뭐 요거는 이제 8점의 배점이 되어 있었지만 그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그래도 감점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8점인데 하나를 감점을 좀 받았을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약간의 그 플러스 마이너스 생각해서 6점이라는 확보해야 하는 점수. 미분기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2점, 4점에 6점이었다면 내가 한 4점 정도를 뭐 4점을 하나를 맞든지 아니면 4점짜리 문제에서 반점을 맞아서 2점을 해서 4점이 되든지 하여튼 확보해야 하는 점수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얘도 마찬가지예요. 대수에서도 2점, 4점, 4점에서 2점, 4점을 맞았는지 2점을 틀렸는데 4점, 4점짜리에서 뭐 4점짜리 하나에서 2점을 맞던지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느낌을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위상도 마찬가지예요. 위상도 그냥 여기서 3점이라고 둔 이유는 2점, 4점인데 2점을 기입형을 맞고 또 2점짜리에서 1점, 4점짜리에서 뭐 예를 들어서 1점을 맞던지 뭐 그렇게 해서 하여튼 어떤 정도의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그냥 기입형을, 서술형을 하나 다 맞아서 4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애에는 위상수학 4점 하나만 나왔을 수도 있어요. 네. 여튼 요 정도의 맞아야 하는 절대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점수예요. 해석학 마찬가지로 아까 대수하고 똑같은 문항수하고 배점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자 여기에서 해서 하면 25점이라는 점수를 확보해서 16과 25에서 41점이 돼야 하는 그 41점이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41점이에요. 자 그래서 다시 여기 말씀 다시 한번 들으면 이 41점이 되는 거예요. 그쵸?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제 공부 방법으로 왔을 때 이건 배점을 말하는 건데 그럼 점수를 그렇게 놓고 공부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여기로 왔을 때 예를 들어 그러면 나는 선형대수는 여기는 다 맞아야 되니까 여기를 열심히 공부하고 여기는 뭐 예를 들어 4점만 맞으면 되고 여기는 3점만 맞아야 되니까 덜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물론
절대적으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선대 이 네 과목은 사실은 우리 다 같이 공부하시고 저도 다 알고 우리 다 아는 사람끼리의 얘기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게 아니라 그래야만 하는 거고 그렇게 어려운 점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목표를 놓고 가야 돼요. 여기에서. 근데 그렇다면 왜 여기에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느냐 하면 여기가 되게 그 롤러코스터 같잖아요. 그쵸? 어떤 땐 대수 해석에서 점수를 받을 수도 있는데 어떤 대수 해석에서 상당히 점수를 못 받을 해도 있고요. 여기가 상당히 우리가 이 내용학이라는 게 그렇게 우습게 볼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그렇게 막 단정 짓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핵심적인 문제는 짧은 시간 안에 그 자동화, 기계화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아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두 녀석은 그게 좀 가능하죠. 연습을 충분히 하고 갔을 때 그 현장의 분위기라든가 그날의 컨디션에 그렇게 많이 영향을 안 받으면서 할 수 있는 게 제 말이 아니라 기출 문제가 이야기해주고 있고 계속해서 그렇게 해왔고 그거를 그렇게 그 역사적인 거잖아요. 시험도. 그 시험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큰 변수를 좌지우지하지 않는데 저 내용학이라는 학문의 개념이 그래도 상당히 그 짧은 시간 안에 그거를 작성을 해서 또 그 안에 어떤 실수, 그러니까 연산의 실수라는 문제도 있고 그 되게 우리 발목을 잡는 게 많아요. 내용학이. 그러니까 그러한 점에서 볼 땐 여기에는 변수가 요 네 과목과 교육학이랑 수학교육론보다는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놓는 거지 절대 공부를 하실 때 여기서 요 점수만 받기 위해서 그만큼의 노력만 한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가 더 어쩌면 노력이 더 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서로가 아는 사이끼리 위에가 좀 쉽잖아요. 네, 그렇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쉬운 과목과 어려운 과목은 반드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드는 거지 절대 이쪽에다가 노력을 덜 한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노력은 똑같이 해야 하지만 정말 이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최소한 확보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라인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편식을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건 절대로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요거를 명심해 두고 정말 책상 앞에다 붙여놓고라도 거기 점수를 최소한 확보하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아직 상반기이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먼저 확보할 수 있는 걸 만들어 놓고 그 깊게 좀 더 들어가야 되고 좀 더 많이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게 이쪽이기 때문에 먼저 이쪽을 확보를 하고 가면 더 그거는 하나 요령이 될 수는 있겠죠. 처음부터 이 9개를 다 한다는 건 너무 힘이 드니까 내가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는 걸 먼저 좀 해놓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정말 끝까지 시험 보는 전날까지도 계속해서 내가 정말 한구퉁에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러한 41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잔소리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셨죠? 네, 이러한 계획이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를 수는 있으니까 이거를 근거로 해서 본인들의 계획을 짜는 건 아주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계획을 짜시라고 이 시간을 갖는 건데요. 본인들의 계획을 짜실 때 여기는 변동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요게 그 해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지언정 이 네 과목에서는 점수를 버리면 안 돼요. 놓치면 절대 안 된다는 거. 그리고 그 밑에가 상황에 따라서 각자의 약간 그래도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정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 계획을 한번 짜보시는 거, 점수의 계획을 본인말 점수 요 5칸을 다시 한번 짜보시는 건 중요하고 여기 또한 바꾸지 마시고요. 여기 자 노란색으로 된 건 우리 모두 다 같이 똑같아요. 바꾸지 말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이제 디테일하게 이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수교 공부하는 방법은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24점에서 사실은 목표는 24점이에요. 목표는 24점인데 이게 이제 서술이 똑같은 내용학이나 수교나 똑같긴 하지만 약간 인문과학적인 성격이 있다 보니까 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더 점수를 잘 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감점을 더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약간의 감점을 22점으로 해서 22점으로 뒀지만 사실은 우리 수학교육론의 목표는 24점이 목표고요. 그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 커리큘럼을 따라만 오시면 그거는 그냥 듣는 걸로 인하여 하루에 1시간의 복습으로 인하여 대신에 꾸준한, 그쵸? 그럼 된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그 잔소리는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자, 그래서 가장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말씀드린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수교가 됐던 내용학이 됐던 전체 그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죠. 1년에. 그것을 바탕 구체적으로 해서 계획을 구체적으로 짜시라는 거예요. 구체적이라는 건 뒤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과목별, 영역별 편식하지 말라는 건 크게 보면 교육학, 수학교육학, 그 다음에 전공수학, 내용학 세 개를 어떠한 것도 절대로 편식을 하거나 치중을 하시면 안 되는데 가장 이제 그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거에 있어서 수학교육이나 교육학이라는 건 자체는요. 이제 강의 듣는 시간을 뺐을 때 일반적인 하루의 공부 학교량의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절대적으로 공부에만 매진한다고 했을 때 강의 안 듣는 날은 한 8시간에서 10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강의를 듣고 이런저런 날은 한 5시간이면 되게 많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 안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 두 녀석은 하루에 1시간을 하겠다. 이 계획만 잡으시면 돼요. 하루에 1시간이라는 개념이 기본적으로 이론을 다진 다음에 뒤로 갈수록 수학교육이랑 일반교육학은 반복이 들어가면서 인문과학적인 성격이 있기 때문에 시간의 활용이라는 걸 통학을 하면서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짜투리 시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서 오전에 30분밖에 못했다면 오후에 30분을 해서 1시간을 만들어서 두 개는 1시간, 1시간 물리적으로 이제 계획을 세우실 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에브리데이 해야지 월, 목, 금에 뭐 하루에 2시간씩 수교를 하고 뭐 주말에 일요일 하루만 일반교육학을 한 4시간 하고 이거보다는 하루에 1시간이 가장 좋은 계획이라는 걸 느끼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다시 6번으로 가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편식하지 말라는 것도 그 얘기고요.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학 전공 수학 안에 내용학 9과목에서도 편식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만 좀 쉬운 과목이 있어요. 그럼 그거는 어느 정도 해놓고 점수가 확보되면 그 다음엔 반복 연습만 하면 되지만 또 어느 어려운 과목이 있어요. 그건 좀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사실 그게 맞는 거잖아요. 모두가 절대적으로 똑같은 시간을 둔다는 건 우리 일반적인 삶에서의 평등의 개념하고도 어긋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세 번째를 보면 이 노트도 내용학, 일반교육학, 수학교육은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목별 노트에 대한 정리하는 거는 과목별 강의를 듣거나 다 하고 계실 거예요. 그 다시 한번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노트 정리를 가끔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라고 질문하신 분이 있고 특히 뭐 내용학은 사실은 여러 가지 데피니션이나 여러 가지 CRM들 때문에 되려 정리를 하시는데 가끔 교육학이라든가 수학교육론을 가지고 노트 정리를 해야 하느냐 기본서를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데 절대 아니에요. 노예요. 그냥 그 질문에 대한 자기만의 노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만의 노트를 하는데 시기를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상반기에 그것도 1월, 2월에 사실은 수학교육이나 일반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큰 노트는 만들어져 있어야 되고 가면서 디테일하게 채워져야 되니까 요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내용하고 물론 이거니와. 그래서 나만의 노트는 있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요. 지금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노트가 아직 만들다 말았거나 시작도 안 했거나 하시는 분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급하다는 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요. 상반기에 완성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이론서라는 게 자 구체적으로 우리 같은 경우에 신론이 있어요. 개정이 돼서 신론 1하고 2가 있고요. 그 다음 교재 연구라는 기본 책이 또 있죠. 그리고 수많은 자료가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본적인 이론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신론 1, 2와 교재 연구로만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거를 가지고 책에다 일단 처음에 강의할 때 정의를 많이 하시죠. 책에 정의하고 책에 중요 표시를 하고 컬러풀하게 책을 정리하는 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노트를 만드는 거죠. 처음에 교재의 정리를 하고 노트의 정리를 해야 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반복 읽는다는 자체가 노트를 반복 읽고 교재를 반복적으로 읽는다는 거죠. 그래서 읽는 것들이 습관이 돼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중요한 거는 처음보다는 상반기에는 계속해서 읽으면서 읽다 보면 암기되는 것도 있지만 그 읽는 거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소설책 읽는 게 아니라는 건 아신 거니까 그 읽기, 반복 읽기를 하면서 하반기로 넘어가는 그 시점에 6월과 7월 정도의 시점에 쓰면서 암기를 시작하셔야 돼요.
쓰면서 암기를 해야 돼요. 그냥 암기하시면 안 되고요. 자, 그러면서 그 이후에 이제 풀기와 암기라는 게 문제, 내용학, 수교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를 풀기도 하고 암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암기도 하고 쓰면서 읽으면서 쓰면서 읽으면서 이 반복을 하시는 이 4번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요거는 이제 써놨지만 혹여 기본 이론서를 전자책으로 보신다든가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말 좀 삼가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지만 그 이 잔소리하는 시간에 또 그것까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전자책은 보지 마시고 수험서는 그냥 우리의 종이책이 되어야만 해요. 그래서 그 말씀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자, 그냥 아예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강사를 선택하든 문제지를 선택하든, 그러니까 여기 우리 임용에서는 강사의 자료가 되겠죠? 예, 어떤 문제나 자료들이요. 이거를 사실 처음에 기본 이론을 하실 때는 좀 덜 해요. 근데 이제 뒤로 가실수록 문제풀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사람들의 이 노량진 전체에 돌아다니는 그 많은 자료와 내용을 내가 다 확보해서 많이 보면 볼수록 나는 합격하겠지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의외로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그거는 합격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합격 안 하고자 하는 지름길이에요. 자, 가장 중요한 건 하나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특히 내용학이든 수교든 일반고든 모든 공부는 그래요. 어차피 모든 공부의 내용은 똑같아요. 본질은 하나인데 전달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이 하나니까 전달하는 사람이 여러 명이다 보니까 그게 약간의 어떤 건 빨간 옷, 파란 옷, 노란 옷처럼 다른 옷을 입고 있으니까 마치 그게 다 다른 것 같아서 모든 것을 다 내 거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내 거가 되지가 않아요. 특히 문제풀이 할 땐 더 그래요. 다양한 문제, 사실은 문제풀이가 핵심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문제 안에 있는 본질을 내 걸로 만들어야 시험장에 가서 뭐 해결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말만 해도 선생님들은 다 이미 어느 정도의 라인에 계신 분들이니까 더 이상 강조 안 해도 사실은 이 5가지 그냥 보셔도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잔소리를 한 번만 강조를 더 하는 것 뿐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계획표를 짜라는 거와 절대로 과목 영역 편식하지 말고 이 노트 아직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와 이러한 것들의 4번의 계속적인 반복, 그쵸? 10,000번 이상 정도의 반복을 하면 되겠죠. 우리가 외워야 될 개념이 하나다, 어떤 내용이 하나다, 그 한 개념을 내가 10,000번 정도 반복했는가? 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장에 가면 합격하겠죠. 그쵸? 자, 그래서 요 5가지를 사실 오늘 이 시간의 핵심은 요 6번이에요. 요 5가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짜실 때 아까 5번에 해당하는 요 내용을 이 노란색은 고정시켜 놓고 다시 한번 본인에 맞게끔 계획을 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하나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는 이제 우리 공부하는 조교 선생님의 그 개인 계획표예요. 이제 이러한 잔소리를 하면서 시간표를 짠 거를 이제 가져오라고 했을 때 제가 한번 확인을 했을 때 그 선생님의 계획표를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요. 참고하시는 거고 반드시 짜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여기서 계획표를 짜세요 하고 이 잔소리를 멈춰버리면 그냥 뭐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시각화를 시켜서 한번 볼게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전반기 학습 목표라는 거랑 하반기 학습 목표라는 2가지 큰 틀을 나눴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에 따라 달라요. 계획표를 구체적으로 짜는 건 그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이 조교 선생님 계획표는 이랬어요. 그래서 전반기 학습 목표에서도 교육학, 수학, 내용학, 수학, 교육학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은 사실은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거와 같은, 잔소리하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기에 해야 하는 거는 여기 지금 보다시피 노트 정리가 다 들어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반기에 노트 정리를 할 수는 없어요. 하반기에 노트 정리를 반복해야 돼요.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노트 정리가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만 안 해봐서 그래요.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매일매일 시간을 쪼개서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밀리신 분은 매일매일 시간을 쪼개서 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결국 여기에서의 핵심은 기본적인 강의를 완벽하게 복습을 하면서 노트와 자기 이제 수험 생활의 그걸 내 걸 제 자료를 다, 그쵸? 다 만들겠다는 게 핵심적인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반기 학습 목표를 보시면 마찬가지로 이제 교육학, 내용학에서 어떤 요 세 과목의 핵심적인 걸 봤을 때 이제 반복을 하겠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는 교육학이랑 수학 교육학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자동화 및 반복을 하겠다는 거예요. 아까 읽어라, 써라, 뭐 읽어라, 써라 계속 제가 얘기한 거랑 똑같아요. 그걸 계속 반복을 하고 문제 푸는 거 자체는 사실은 하반기에 이제 마찬가지로 고 7, 8, 9, 10, 11에 맞춰서 해놨잖아요. 뭐 문제를 풀고 다시 한번 보충 문제집을 풀고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이제 각자에 따라 이건 약간 달라질 수가 있죠. 개인의 계획이. 하지만 가장 큰 틀이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놨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상반기에 어떤 걸 해야 되고 하반기에 어떤 걸 해야 하는가를 거기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세부 계획을 이렇게 했어요. 지금을 기준으로 하면 이제 3, 4니까 그 이제 요 이제 각자 짜시면 되니까 이 세부 계획을 한 걸 보시면 지금 보시다시피 딱 나눠놨죠. 이 주 단위로 딱딱 이렇게 짧게 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거를 뭐 한 달 뭉뚱그려 한다는 건 절대 안 돼요. 한 달 뭉뚱그려 하면 절대 이뤄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각자 어떤 사람은 뭐 여기 다른 과목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건 개인의 계획이에요. 개인의 계획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되니까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 한 주별로 이렇게 짜놨다는 거.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5월까지 이렇게. 그쵸? 주별. 이렇게 전방에 뭐 몇 주부터 몇 주까지 얼마에서 이렇게 해서 해놓고 6월 보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 계획도 그거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 사실은 세부적인 계획 있잖아요. 아까 같이 전체적으로 여기에서 보면 하반기 목표를 짜는 건 좋은데 지금 세부적인 계획을 하반기 것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그럼 그때 하는 게 더 나아요. 지금 3, 4, 5 이렇게 해서 상반기의 세부 계획을 이렇게 잘 짜놨잖아요. 6월까지. 요거를 참고하시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여기 13번에 보시면 이제 완전히 이제 1일 생활 계획표가 되죠. 이거 너무 중요하죠. 예. 요것도 시간별로 정말 너무나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짜셔야 돼요. 요건 이제 물론 개인에 따라 다르니까 달라지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 수험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다 두 가지 지켜야 되는 건 일어나는 시간이랑 자는 시간을 똑같이 하시는 거. 예, 여기서는 지금 누구나 내 앞에 내용은 달라지겠죠? 지켜야 될 건 이 모든 우리 임용 수험생들이 다 같이 지켜야 되는 건 일어나는 시간과 자는 시간을 똑같이 하라는 거지 조교 선생님이랑 똑같이 일어나고 똑같이 자라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8시에 일어나서 나는 1시에 잔다라든가 지금 여기서처럼 6시에서 12시, 11시 반에서 12시 요런 걸 지키는 거고요. 수면 시간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그 세 가지는 지켜야 돼요. 그러면 절대로 들쭉날쭉한 계획으로는 또 하는 말이지만 그건 합격을 안 하고자 하는 거지 합격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것 맞추면서 개인 계획표는 짜세요. 그거에 맞춰서 그것만 지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다 보면 짜투리 시간이 반드시 나오고요. 짜투리 시간을 활용할 수 있고요. 버려지는 시간이 없어져요. 그것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짜투리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버려지는 시간이 없어지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요렇게 이제 막 해놨죠. 이건 이제 조교 선생님 시간표니까 막 촬영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그냥 그건 참고하시면 되는데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서 뭐 일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주중에 안 됐던 걸 다시 한번 점검하는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사실 그건 제일 좋은 거예요. 전체적인 아주 타이트한 빡센 계획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논다면 일요일은 사실은 어느 정도의 휴식이 필요해요. 이건 한 달 공부할 게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휴식인데 늘어지거나 나태해지거나 놀거나 그게 아니고요. 휴식이에요. 휴식. 정말 신체적인 휴식이나 체력 보충을 하는 휴식과 더불어 공부 전체적으로 주중에 약간 빠졌던 것. 그리고 이 계획표라는 거는요. 계획을 세웠을 때 인간이 이건 연구 결과도 있는데 70에서 80%를 수행하면은 엄청나게 잘 수행한 거래요. 그러니까 또 혹자는 어떤 다른 연구에서는 반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거보다 더 앞으로 나아가면 되게 계획 실천의 실천율이 높은 거라고는 하는데 우리의 이 계획은 인생을 권고하는 공부에서 합격을 하기 위한 계획이니까 그런 연구의 반 정도는 안 되죠. 그러니까 7, 80% 이상의 확보를 해야 되는데 100%는 인간이 불가능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몸이 아플 때도 가끔은 있죠. 그래서 주중의 계획이 깨진 날 거를 일요일 날 채워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획대로 살면서 수험 생활을 하면 주중에 특별하게 깨지는 일도 잘 안 생기고요. 취침을 하면서 체력도 관리를 하면 그렇게 아픈 일도 잘 안 생겨요.
그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아파서 한 주를 버려버리면 수험 생활에서 큰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니까 아파도 안 되는 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계획을 세우면 여러 가지가 다 확보가 돼요. 그래서 일요일은 마치 이제 그런 잔소리를 더 한 거고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요렇게까지 계획을 짠다면 완전 완벽해요. 완전 완벽하고 계획표는 정말 100%는 지킬 수 없지만 계획표를 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 90%를 했다. 그러면 너무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핵심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잔소리를 다시 한번 하면서 개인적으로 그 상황에 맞게끔 지금 뒤에 조교 선생님의 계획표를 예시로 보여드렸지만 반드시 짜보세요. 자, 지금 이거 귀한 시간을 내서 한 30여 분 동안 이걸 클릭해서 들으신 이유가 있죠. 뭔가 심심해서 들으신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들었다면 들은 걸 통하여 행동에 옮겨야 되고 실천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상반기 우리가 어느 정도 공부한 상황에서 중간 점검을 하면서 잔소리 겸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다시 한번 명심을 하면서요. 결과적으로 이제 중간에 하반기에 또 잔소리를 하고 어쩌면 중간에 또 바로 잔소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별게 아닌 것 같고 거창한 것 같지만 절대 거창하지 않고요. 이렇게 계획표 짜세요. 반드시 짜셔서요. 그것을 크게도 보지 마세요. 하루 그냥 실천한 것만 보세요. 하루하루의 실천을 하면서 계속 반복을 하잖아요. 어느 순간 좀 익숙해지면서 쉬워져요. 그러면서 그 쉬운 것들이 익숙해진 데서 멈추시면 안 되고요. 순간 완벽해지는 순간이 못 느껴도 상관없어요. 시험장에 가서 하시면 되니까.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는 합격이라는 데를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잔소리 촬영을 좀 올려놓을 테니까요. 선생님들도 본인 계획을 한번 점검하시고 다시 한번 또 슬럼프에 빠질 것 같고 또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도 사회적으로도 많고 또 그 반면에 날씨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절대 만약에 집중력이 흐트러지셨다면은 요거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계획표가 있던 분은 수정을 하고 아예 계획표가 나는 없었다 라고 하면 다시 짜서 또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더 진행하다가 제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런 잔소리를 다시 한번 또 할게요.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할까 하는 중간 점검과 잔소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